사거리와 비행시간이 증가합니다. 준하늘의 응급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1호기 도입 완료. 닥터 헬기 수준 의무후송 전용 헬기 4달 전력화. 부가적 임무 아니라 의무후송만을 위해 제작돼. 전용 헬기, 항속시간 늘고 의료장비 등도 추가. 기상 레이더 등 도입해 악천 후에도 후송 가능해. 국방부 응급환자 골든아워 사수에 기여할 것. 의무후송 전용 헬기 KUH-1M, KAI 제공. 하늘의 응급실이라 불리는 신형 의무후송 전용 헬기 1호기 도입이 완료됐다. 2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 의무후송 전용 헬기 KUH-1M 1호기가 지난 21일 도입됐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1호기는 2월께 전력화해 4월께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기존 의무후송 헬기 KUH-1와 마찬가지로 수리온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헬기 성능이나 후송 능력, 장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존 의무후송 헬기는 수리온 기동 헬기의 의무장비, EMS 키트, 1세트와 환자 인양장비인 호이스트 등을 달아서 부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지만 신형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의무후송 임무만을 위해 제작됐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보조 탱크를 사용해 항속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늘리고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 장치 등을 달아 야간 및 악기상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헬기는 중환자 1명만 후송이 가능했지만 전용 헬기는 중환자를 최대 2명까지 후송할 수 있으며 들것 환자 보행의 경우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혈액이 보관 가능한 의료용 냉장고와 캐비넷 등이 포함된 의무장비, EMS 키트, 2세트를 장착해 헬기 자체가 하늘의 응급실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기동 헬기에 인양장비 호이스트를 부착한 형태였지만 전용 헬기는 외부 고정형 호이스트를 장착하고 산소 탱크와 의료조명장치, 들것 받침장치 2개 등의 장비도 추가했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1호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의무후송항공대, 일명 메데온 부대에 배치됐으며 향후 8대가 모두 도입되면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의무후송 전용 헬기 2호기 도입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3에서 4호기는 3월 말, 5에서 6호기는 7월 말, 7에서 8호기는 9월 말께 도입할 예정이다. 전용 헬기 8대는 메디온 부대에 배치돼 있는 기존 7대 의무후송 헬기 임무를 대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닥터 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수준의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가 도입돼 응급환자 후송간 골든아워 응급치료로 환자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사수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 지원 덕에 인니 잠수함 수심 250m 자망 첫 성공. 우리나라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번 함 알루고로 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수심 250m까지 자망을 마치고 20일 오후 바뉴앙이 신항으로 귀향하는 모습. 뒤에 보이는 섬은 발리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서쪽 앞바다에서 뾰족한 검은 물체가 솟아올랐다. 소용돌이와 물길이 뒤엉켜 우리나라 울돌목보다 파류, 보리유가 센 바다를 유영하듯 무트로 다가오는 잠수함이었다. 20일 오전 8시 자바섬 동쪽 끝 바뉴앙이 신항에서 출항한 잠수함은 임무를 완수하고 해질녘인 오후 5시 40분 귀환했다. 승조원들이 이날 무트에 디딘 첫발은 인도네시아군 역사의 위대한 도약이었다. 육지에서 기다리던 50여 명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인도네시아 승조원과 관계자 41명, 우리나라 기술진 9명이 잠수함에서 내렸다. 신이 무기를 뜻하는 1400톤급 잠수함 405 알루고로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별하다.
2011년 한국이 첫 수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3척 중 3번 함으로 완제품을 수출한 1, 2번 함과 달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 기술을 전수받은 현지인들이 직접 조립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진수한 3번 함은 암벽 정박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1월 3일부터 6개월간 해상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무는 잠수함이 자망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대 깊이까지 내려가는 최대 작전 심도 NDD 시험이었다. 60여 개에 달하는 해상 시운전 항목 중 잠수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첫 조립한 잠수함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만큼 성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3번 함은 이날 수심이 500m인 발리 북서쪽 먼바다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간 자망했다. 안전상 이유로 기자는 탑승할 수 없었지만 승조원들은 한결같이 성공에 들떠 있었다. 함장 타오피크 중령은 100m, 200m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해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5개 부분, 섹션을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자망시 수압에 의한 용접 부위에 파손은 전혀 없었다. 함께 탑승한 유수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작은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통구 밸브를 잠그자 아무 문제 없. 한국이 최강의 능력을 가진 차세대 블랙호크, 이것을 한국에 제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헬기고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 육군이 FLRAA 사업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육군이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래 장거리 강습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 입찰 참가 업체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플라 관련 첨단 기능과 요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논의했다. 플라 사업은 참여 중인 업체 중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은 V280 벨러를,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은 SB-1 디파이언트를 공개하며 미 육군 관계자들에게 시연했다라고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했습니다. 자, 미 육군의 미래 장거리 강습기 사업인데, 그러니까 기동 헬기 뭐 이런 거 지금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UH-60 블랙호크 헬기를 한 2000여 대 쓰고 있는데 이걸 다 대체를 하겠다. 그런데 미 육군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미 해병대까지 같이 얹어서 미 해병대가 지금 쓰고 있는 UH-1Y 이런 UH-1 계열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대체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육군 물량이 좀 더 많겠지만 해병대 물량까지 더 보태니까 훨씬 더 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벨 컨소시엄과 또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이 지금 여기 와서 시제기를 가지고 시연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미 육군 관계자가 추가로 이런 거 좀 더 해 하고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래 장거리 강습기 사업은 뭐냐? 노후화된 UH-60 등 중형 헬기를 대체해서 오는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4세대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기존 블랙호크 계열 대비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장거리 비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 기종 선정 예정입니다. 자, 이건 이제 플라 사업을 하면서 사업단에서 내놓은 CG예요. 뭐 그냥 뭐 이런 거라고 개념도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UH-60 블랙호크 동체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제가 신인기 군사 TV를 통해서 샤이엔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정말 첨단 기능을 넣었던 그 헬기가 있었는데, 공격 헬기, 그 샤이엔처럼 뒤에다가 추진력을 내주는 이런 프로펠러를 하나 더 붙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카모프 52 이런 것들처럼 동축 반전, 하나의 축에 프로펠러를 2개를 달아서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축 반전 하는 그런 헬기를 지금 뭐 CG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단에서 내놓은 CG예요. 아무튼 블랙호크 그리고 UH-1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자, 블랙호크의 후계를 노리는 도전자,
먼저 SB-1 디파이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제기 비행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실제 지금 이 나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 이거보다 덩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하고, 지금 뭐 한 180km 속도까지는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디파이언트는 시콜스키와 보잉 컨소시엄이 제안 중인 후보 기종입니다. S-97 라이더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동축 반전 로터와 추진 프로펠러를 결합해서 고속 성능을 내며 속도, 작전 반경, 페이로드 모든 면에서 UH-60을 압도합니다. 자, 시콜스키가 UH-60 블랙호크를 만들었죠. 그리고 보잉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직이 착륙기죠. 오스프리, MV-22, CV-22 오스프리를 만드는 회사가 보잉입니다. 그래서 UH-60을 만드는 회사, 또 시콜스키는 지금 또 록히드 마틴으로 또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대의 항공 방산업체가 지금 연합을 한 컨소시엄이에요. 거의 뭐 맘모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형상을 내놨는데, 아까 지금 이 CG하고 아주 흡사하죠. 물론 동체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기본 개념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동축 관전을 하고 뒤에서 이제 뒤에다가는 추진 프로펠러를 해서 속도를 거의 UH-60의 2배 가까이 내는 그런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시제품 이렇게 비행을 미 육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행을 시킨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벨러입니다. 이것은 V280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고 이름은 벨러예요. 벨, 그러니까 UH-1을 만든 회사가 벨이에요. 그리고 텍스트론, 이 회사는 그 오스프리를 만드는데 이제 기술에 아주 큰 관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오스프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는 보잉이고, 보잉은 지금 시콜스키하고 해서 지금 이 모델을 내놓고 경쟁 중이고, 텍스트론은 보잉과 결별하고 지금 벨과 연합해서 지금 이런 자신들이 이런 수리지기 착륙 오스프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오스프리의 축소형격인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벨과 텍스트론 컨소시엄이 제안 중인 후보 기종인데 V-22 오스프리에 적용된 틸트 로터 기술이 활용됐으며 수평 로터 모드 운영 시에 시속 519km의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자, 왜 이렇게 둘이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내놓았냐라고 하면 바로 미 육군과 미 해병대가 내놓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제한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 육군은 시속 한 480km, 460km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아니야, 우리는 최소 시속 516km는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519km를 구현을 했어요. 만약에 해병대 안처럼 516km가 제한이야 라고 하면 이 디파이언트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한 460km 정도 나오니까 육군의 기준에 맞추었어요. 또 육군은 우리는 블랙호크를 대체를 하니까 블랙호크에 11명이 타는데 우리 12명이 정도 타야 돼. 근데 또 해병대는 우리는 UH-1을 대체하는데 지금 8명 타니까 우리 8명만 타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좀 혼선은 있는데 아마 육군하고 해병대가 뭔가 좀 합의점을 찾겠죠. 자, 이거 헬기 맞냐? 이 플라이에 제시된 요구 성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60km, 시속 460km 이상의 속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다 여기 이제 해병대는 아니야, 우리는 516km 이상 돼야 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560km 이상의 무급유 작전 반경이 있어야 됩니다. 급유하지 않고 560km는 움직여야 돼, 작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급유하지 않고, 그리고 외부 연료 탱크 없이 그냥 내부 연료만으로도 작전 반경 560km 돼야 돼. 야, 헬기로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작전 반경이죠, 만약에 정말로 구현이 된다면. 그리고 12명 이상의 무장 병력 탑승 공간이 있어야 돼. 해병대는 우리 8명이면 돼, 지금 이러고 있고요. 병력을 태우지 않았을 경우에 2톤 이상의 내부 화물 탑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캐빈도 그런 찝차라든지 이런 것도 딱 실을 수 있게끔 아주 그런 식으로 설계가 잘 돼야 돼. 그리고 2톤짜리 정도는 뭔가를 실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공중급유를 받았을 경우에 최대 4,520km 정도 날을 수가 있어야 돼. 공중급유 받으면 무한대로 날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이 4,520km라 하더라도 최고 속도로 10시간을 달리는 건데, 이거 헬기가 그렇게 했을 때 내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당 하늘 위로 500m는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왜냐? 저기 지대공 미사일을 쐈을 때, 회피할 때, 이럴 때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확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당 500m 이상은 상승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블랙호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호크는 지금 현재 최대 속도가 시속 294k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플라 버전에서는 시속 460km 이상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해병대는 안 돼, 516km 이상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전 방향은 블랙호크가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했을 때 560km를 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는 외부 연료 탱크 없이 560km 작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고, 거기다가 공중급유 추가로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 말이에요. 항속거리는 지금 이 블랙호크 같은 경우에 2221km인데 이 플라 같은 경우는 4520, 그러니까 2배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내구성 뭐 이런 것들 돼야 돼 라는 것이고, 블랙호크는 분당 400m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당 500m를 상승할 수 있어서 더 빠른 회피, 더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탑승 인원은 11명, 12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호크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그런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헬기에서 구현이 될까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한정없이 비싸지지 않겠냐 이제 이 말인데, 미국군은 또 제한사항을 걸었어요. 대당 4,300달러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대당 500억 원은 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규정을 딱 제한을 그어놨어요. 그거 자신 있으면 들어와. 지금 이렇게 해서 그거 자신 있는 팀이 지금 벨과 시콜스키 각각 컨소시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블랙호크, UH-60 블랙호크만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플라 사업 위에 상위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퓨처 버티컬 리프트 사업이라고 해서 FVL 사업입니다. 이거의 일환 중에 지금 플라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 플라 사업을 가지고 기동 헬기를, 중형 기동 헬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사업은 뭐냐? 바로 UH-60 기동 헬기죠. 그리고 AH-64 공격 헬기죠. 그리고 CH-47 시눅 최대의 수송 헬기죠. 한 개 소대씩 막 실어나가는 거. 그리고 OH-58 카이오와 워리어 소형 정찰 헬기죠. 이런 것 등 기존의 회전익 항공기 모두를 대체하는 초대형 수직 이착륙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중형 헬기, 즉 블랙호크만 대체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이거보다 한 칸 위의 사업에 소형 헬기, 대형 헬기, 공격 헬기 모든 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을 미국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신형 모델을 완성해서 2035년까지 전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데, 뭐 CG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텐덤형으로 만든 아파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 헬기 뭐 이런 것들, 아파치 시속 한 320km 되는데 이걸 뭐 460km까지 나르면서 더 무장 능력 강화하고 이제 이런 버전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런데 미국군 여기다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C-130 수송기가 있는데, 그 C-130 수송기에 20톤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갑차, 소형 장갑차 한 대 싣고 막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C-130 수송기에 또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C-130 수송기는 500m의 활주로가 최소 보장이 되어야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막 침투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적진에 낙하산으로 떨구어 줄 수 있는데 회수해 오고 이게 대단히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군은 아예 완전히 정말 공중 강습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C-130 수송기도 이 사업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C-130도 대체할 수 있는 그 20톤급의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헬기도 만들어. 또 속도 모든 것 다 구현해서 그것도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잉이 지금 그 오스프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잉에서는 206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지금 육군이 말하는 20톤의 화물을 넣고 그 정도 속도, 그 정도 거리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려면, C-130을 대체하는 걸 만들려면 2060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잉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군은 닥치고 2035년까지 해 라고 한 겁니다. 정말 구현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공중 강습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블랙호크만 대체하는 사업이 한 2,000여 대. 그런데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시누크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해병대까지 같이 하니까 코브라 뭐 전부 다 있죠. 그리고 슈퍼 스텔리온 이런 대형 헬기 다 있죠. 거기다가 이제 경 정찰 헬기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대체하다 보니까 4,000대가 넘어요.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JSF 즉 F-35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제휴를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6월 7일 날 서울경제가 보도했던 내용인데 미국군의 FVL 사업에 참여 중인 시콜스키, 벨 등의 업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육군 항공학교에서 열린 무기발전 세미나 중에서 한국의 제휴 의사를 타진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수출과 공동개발, 기술